2단원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각형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뭐 사다리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거야.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네들의 정의가 뭔지 성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단원이야. 이렇게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 사각형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이 되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각형을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갈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기준으로 다른 사각형들을 알아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도 정의가 뭔지 성질이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뭔지 알고 있죠? 그죠? 딱 정해놓은 거,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 정의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하다예요. 여기 있는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하다가 평행사변형의 정의예요. 알고 있던 내용이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용어가 조금 필요한데 자, 마주보는 변 있죠? 위에 변이랑 아래 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똥 아님. 반대쪽에 있는 변이다 라는 뜻이야. 대변. 그래서 위에 아래의 관계는 서로 대변이 되는 거고 왼쪽 오른쪽도 서로 대변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대변이라고 얘기하면 얘의 대변은 얘의 대변은 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대변 관계.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각, 얘 각의 반대쪽에 있는 이 각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 대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있는 각.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의 대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각의 대각은 얘가 되겠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변, 대각 이렇게 용어 알아두고 넘어가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하다이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어요. 정의랑 성질을 나눠서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총 3가지.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야. 그래서 위아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왼쪽 오른쪽 대변의 길이가 같다예요.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잘 알고 있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예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둘이 같고 둘이 같다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 특징이 생기는데 사각형 안에 평행사변형은 얘네들이 각이 같고 얘네들이 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 똥이랑 이 x를 합친 게 얼마야? 360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똥 하나랑 x 하나를 합친 게 얼마가 나와요? 180도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인데 근데 이웃한 두각, 얘네 둘 이웃한 두각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이다 라는 성질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아는 사람? 4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아는 사람? 뭐예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 배우는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단원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미 배웠음. 그 교재에 4학년 2학기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해봐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뭐야? 마주보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하다. 됐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번째, 보지 말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으면은 얘네들이 같은 길이로 쪼개지고 얘네들이 같은 길이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고 모르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증명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패스하죠. 오케이? 다음. 그 다음으로 할 거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했던 거는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주어졌을 때 아 그러면 정의가 이렇고 성질 세 가지가 이렇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예요. 무슨 사각형인지 몰라. 무슨 사각형인지 모르는 사각형을 줬는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예요. 됐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5가지를 배울 건데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걔는 평행사변형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정의에 의한 거. 마주보는 두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빨리 대답하면서 연습해봐요. 마주보는 두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런 사각형이 있다면은 무조건 평행사변형 확정, 정의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질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첫 번째 성질, 왼쪽 보지 말고 대답해봐요. 첫 번째 성질 뭐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뭐예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뭐야?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거. 그 다음에 에다가 추가 하나 더 볼 거예요. 요거는 따로 기억해 줘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아니고 성질도 아니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걔는 평행사변형이 맞다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변의 길이가 그 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렇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이렇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모르는데 이 5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면은 그건 평행사변형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은 막 도형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럼 더 이상 초딩 애기들처럼 눈으로 딱 봤을 때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5가지 조건 중에 한 개를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하나를 만족시키면은 걔는 평행사변형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패스하죠.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죠. 평행사변형의 정의 하나, 성질 3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 어차피 4개는 그대로 갖고 왔죠? 요것만 따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 둘의 길이가 같은데 얘랑 얘가 평행해. 이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몰라요. 정확하게는 사다리 꼴이 맞죠. 됐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변 말고 다른 변이 평행하면은 얘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어떤 조건이야?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얘가 맞다고.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얘기하고 넘어가죠. 보지 말고요.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번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세 번째,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5번째, 한 변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그 변이, 뭐야? 한 개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 잠깐 볼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있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얘를 반에 잘라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절반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왜 절반이 될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평행사변형을 딱 봐도 반으로 잘랐잖아요. 넓이가 반이겠죠. 라는 초딩식 설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왜 넓이가 같아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 합동 나와야죠. 굿. 됐어? 왜? 평행사변형이므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가 공통변이네.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 그래서 두 평행사변형을 대각선 반으로 나눴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므로 넓이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딱 봐도 반 잘랐으니까 넓이 반쪽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을 잘랐을 때 SSS가 아니어도 괜찮아.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쓰면 SAS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합동이므로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자르면은 넓이가 2등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이번에는 대각선 두 개를 그어볼 거야. 요쪽으로 대각선을 긋고 요쪽으로 대각선을 그어요. 넓이가 어떻게 돼요? 4등분.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을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4등분이 돼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근데 잘 보면은 얘네들은 합동이 아닌데? 보여? 얘네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에요. 네 개의 삼각형은. 근데 왜 넓이가 같을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얘랑 얘는 합동이 맞아요. 이렇게? 왜? 무슨 합동이야? 이거는 많이 쓰죠? 1학년 2학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함으로 막꼭지각이 같고 둘은 어떻게 돼? SAS 합동.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도 어떻게 돼? SAS 합동. 그래서 얘네들은 합동이고 얘네들은 합동이야. 그래서 둘이 넓이가 같은 건 알아.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같거나 이렇게 둘이 같거나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거 알고 있나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 어때요? 같아요.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는 초등과정에서도 많이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서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예각이네. 예각삼각형. 높이가 여기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애 둔각삼각형이죠. 얘도 높이가 여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는 둘 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근데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둘이 밑변까지 같다고 주어져. 그러니까 넓이가 어떻게 씀?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밑변이 같은 삼각형 이러면은 넓이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합동이 아니어도 모양이 달라도. 생각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 있는 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에다가 높이가 여길로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는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므로 결국에 넓이가 다 같아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두 대각선을 자르면은 넓이가 4등분 된다 이렇게 알아두죠. 됐습니까? 자, 다음. 요거는 처음 보는 개념일 거예요. 알아둬야 돼요. 평행사변형에다가 이 내부에다가 아무데나 임의로 한 점을 찍어요. 어디다 찍어도 상관없으면 무조건 다 성립해. 여기다 한번 찍어보죠. 됐어? 평행사변형 내부에 아무 곳이나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삼각형이 4개가 생기겠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때 만족하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면은 이렇게 합치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친 거랑 같아요 라는 개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냥 일단은 외워두도록 하고 설명을 한번 보죠. 평행사변형에 내가 평행사변형에서 이미 한 점을 여기다가 찍었어. 이렇게 아무데나 점을 찍었어. 다 성립해. 그런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를 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평행하겠죠. 그죠? 이 둘과 평행한 보조선을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을 거예요. 위아래에 평행한 보조선. 됐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왼쪽이랑 오른쪽도 둘이 평행하죠?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이쪽에다가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릴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사각형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돼. 보여?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일까? 이 보라색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 그냥 생긴 모양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면 안 돼? 이유.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어떤 이유? 얘랑 평행한 보조선 그었죠? 얘랑 평행한 보조선 그었죠. 어떤 이유?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평행사각형, 평행사변형.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이거 선을 그는데 얘가 대각선 역할을 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에서도 대각선을 그은 모양이네. 넓이가 얘랑 같겠죠. 마찬가지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인데 얘가 대각선 역할이니까는 넓이가 같겠죠. 이 사각형도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니까는 얘랑 넓이가 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내가 얘네들을 그 보조선을 그어서 얘네들을 구역을 나눠보면은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로 나뉘는데 위에 색칠한 부분이랑 아래 색칠한 부분 여기를 더하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더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1번 조각 더하기 2번, 3번, 4번 조각을 더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사각형을 더하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더하면은 왼쪽 삼각형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아래를 더한 거랑 왼쪽 오른쪽을 더한 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문제 생각해봐요. 이런 식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빨리 생각해야 돼. 여기 안에다가 아무데나 점을 찍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6이래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얘의 넓이가 8이고 얘의 넓이가 9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10. 생각할 수 있겠나요? 빨리 뭐야? 뭐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임의의 점을 찍었으니까는 어떤 게 넓이 같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뭐가 같아요? 여기 있는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죠? 그죠? 얘네들이 합친 거랑 얘네들이 합친 게 넓이가 같다고. 그러면 얘네들이랑 얘네들 더한 게 36이잖아. 얘네들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 이렇게가 나오고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내부에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꼭지점을 이었을 때 위아래 더한 거랑 왼쪽 오른쪽 더한 게 넓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알아둘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 그러니까는 평행사변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가장 먼저 공부한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다른 사각형들의 성질들을 볼 거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아까 한 거부터 정리하죠.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였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노란색으로 할게요. 정의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노란색으로 한 게 정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었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3가지.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 다음에 3번째,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이었어요. 앞에서 계속 배운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정의 1가지, 성질 3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사각형들을 볼 거예요. 왜냐면은 사각형들이 서로 막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고유한 성질에서 조금 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등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사각형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사각형인데
요 길로 넘어갈게요. 위쪽에다 쓸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사각형이에요. 한 단계 더 레벨업.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는데 직사각형의 정의가 뭔지 알고 있나요? 직사각형의 정의 뭐예요? 직사각형의 정의. 네, 마주보는이 아니죠? 직사각형의 정의. 모르죠? 정확하게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정의는 얘를 A, B, C, D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내각의 크기가 같다가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의 정의 노란색으로 쓴다고 했죠? 각 A와 각 B와 각 C와 각 D가 모두 같다가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근데 여기는 얘 A, B, C, D가 모두 같다면은 360도를 똑같이 4등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직각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직사각형의 정의는 각 A, B, C, D가 모두 90도로 같다. 이게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직사각형이 갖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것들. 첫 번째,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갖고 있어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갖고 있어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갖고 있죠. 그거보다 더 상위를 갖고 있는 거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도 갖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직사각형의 정의는 이렇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정의 하나, 성질 3개 이 4가지를 무조건 갖고 있다는 얘기야. 얘보다 더 상위 사각형이니까는. 오케이? 이해됩니까? 거기에다가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지 않은 직사각형만의 특별한 성질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뭐냐면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자, 요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요거까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죠. 그죠? 직사각형의 성질은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다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만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뭐예요? 선분 AO와 선분 BO, 선분 CO, 선분 DO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여기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니까 AO랑 CO가 같은 거고 BO랑 DO가 같은 거다라고 배웠죠. 근데 직사각형에서는 AO, BO, CO, DO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직사각형의 성질. 다른 말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에 뭐가 같아요? 선분 AC와 선분 BD가 같죠. 이거 뭔데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죠. 이렇게 AO와 BO, CO, DO가 모두 같다 보니까 AC와 BD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지 않아요. 그죠? 직사각형의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앞에서 계속 공부했죠. 얘가 기준이야. 얘를 모두 가진 상태로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따로 내가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직사각형의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다.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각형인데 루트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랑 다른 루트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사각형이 뭐냐면은 마름모. 쌤은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촘촘하게 붙여놨는데 좀 적당히 벌려놓으면 돼요. 됐나요? 마름모. 마름모의 정의 뭔지 알고 있나요? 생긴 모양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을 거고 마름모의 정의 알고 있어? 뭐야?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가 마름모의 정의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각각 A, B, C, D라고 한다면은 마름모의 정의는 어떻게 돼?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D와 선분
DA가 같다가 마름모의 정의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이랑 차이 보여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마름모의 정의.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은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사각형이다 보니까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마름모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뭐야? 얘랑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자, 갖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꽤 있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갖고 있어요. 됐나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뭐야? 대변의 길이가 같다. 당연히 갖고 있죠. 그 이상 갖고 있는 거죠. 됐나요? 다 같으니까는. 두 번째,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요것도 모르는 사람 꽤 있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다를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거기다가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 뭐야?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도 갖고 있어요. 이건 마름모의 성질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거를 얘도 갖고 있다고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다 갖고 있으면서 마름모만의 특별한 성질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알고 있나요? 요거는 좀 알죠? 그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리고 마름모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성질 뭐야? 대각선이 수직이다. 기호로 쓰면은 AC와 BD가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 보면 대각선이 수직이 아니야. 직사각형도 보면 대각선이 수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름모만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마찬가지 직사각형도 여기 이 마름모는 이 마주보는 두 변이 전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아. 그치? 알고 있죠? 마름모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는 건 맞아요. 그때 이게 같지 않다고.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 추가 마름모만의 성질 이렇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사각형, 그리고 마름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사각형, 둘이 길이 만나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사각형, 최종 업그레이드 사각형, 얘가 뭐야?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우리 혹시 정사각형의 정의 알고 있나요? 정사각형의 정의 뭐예요?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다가 정사각형의 정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얘의 정의가 다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형은 얘의 성질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리해보죠. 첫 번째, 정사각형의 정의는 따로 적지 않을게요. 직사각형의 정의 플러스 마름모의 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사각형의 정의는 내 각만 같아도 안 돼. 이거는 직사각형의 정의잖아. 거기에다 플러스 내 변만 같아도 안 돼. 그건 마름모의 정의잖아. 얘네 내각의 크기가 같고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의 정의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의 성질,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행하다. 보이죠? 그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 당연하죠. 대각의 크기가 같다. 가능하죠.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당연히 갖고 있으면서 뭘 갖고 있어?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이 어떻게 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AO, BO, CO, DO가 같다. 이거 누구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요. 에다가 플러스 마름모의 성질 뭐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또 갖고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얘네들이 가진 정의에 합치고 얘네들이 가진 모든 성질,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가 가진 모든 성질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이 2등분되고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겠구나. 90도고 합동이니까는 여기 대각선 쪽이면 45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평행사변형보다 약간 더 하등한 사각형. 이렇게?
뭐예요? 알만한데? 사다리꼴. 그렇죠? 사다리꼴 정의는 뭔데요? 알만한데? 사다리꼴 정의는 뭐예요? 아니죠.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뭐야, 알만한데 이거? 그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이 평행해야지만 평행사변형이잖아. 걔보다 약간 하등한 애예요.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그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넓적하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막 안쪽으로 뭐 이렇게 뭐 만들어지거나, 얘네들이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얘기죠. 사다리꼴은 성질이 없어요. 그냥 정의만 알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됐나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다리꼴에서 업그레이드한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 루트가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한 사각형.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 들은 적은 없죠. 그게 뭐냐면은 등변사다리꼴. 자, 지금부터 알면 돼요.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긴 거냐? 사다리꼴은 사다리인데 등변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쪽이랑 이쪽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좀 이상하게 그렸죠? 이렇게 약간 대칭을 이루는 이런 모양의 사다리꼴이 등변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다리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한 쌍이 평행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정의가 이름을 따야 되는데 얘는 이름을 안 땄어. 여기는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얘가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잡았어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은 사다리꼴인데 그 밑에 있는 밑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 그건 이등변 삼각형 용어니까. 밑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이런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은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해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가 별로 여태까지 안 배웠던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각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아둬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성질, 첫 번째는 등변.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다. 이게 등변사다리꼴의 첫 번째 성질. 이렇게? 그리고 등변사다리꼴의 두 번째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예요. 여기는 얘의 길이와 여기는 얘의 길이가 같아요. 딱 봐도 등변이니까 같아 보이나요? 원래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패스하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 사다리꼴에 대해서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죠? 사다리꼴보다 한 단계 더 하등한 사각형이 있긴 하죠. 이거 뭐예요? 경사각형.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정의도 없음. 정의 있긴 있죠. 선분 4개로 이루어진 도형.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을 총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형을 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몇 개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의와 성질을 정확하게 나눠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정의, 얘의 성질이 뭔지 나눠서 내가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말은 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등변사다리꼴. 보여요? 빨리. 생각보다 어렵죠? 빨리 봐봐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따로 알아둬야 되고. 됐습니까? 다시 문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해돼? 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는 평행사변형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에 있는 얘네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은? 마름모, 정사각형.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거는, 사각형이 이런 체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업그레이드, 상위 버전의 사각형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하등한 거.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얘가 당연히 갖고 있다가 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평행사변형 상태야. 괜히 내모쳤다. 내가 지금 평행사변형 상태인데 직사각형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추가적으로 얘한테 먹여주면 조건을 얘한테 더 추가적으로 주면은 얘가 직사각형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얘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을 쓰기 귀찮으니까 직대조 조금 이상한가? 직대조라고 부를게요. 됐나요?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근데 기준이 일단은 평행사변형이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한테 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아무리 먹여도 직사각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평행사변형인 애들한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먹이면은 직사각형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평행사변형이 아직 못 갖고 있는 것들,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것들을 얘한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이거예요. 정의랑 성질. 됐어? 그러니까는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얘가 당연히 다 갖고 있잖아. 그치? 그거 말고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가 추가로 갖춰주게 되면은 직사각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의에 의한 거, 두 번째가 성질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에 의한 거 뭐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지면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근데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지기 위한 방법이 이 네 개가 굳이 안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렇게만 같아도 괜찮아. 집중해. A각이랑 B각만 같아져도 괜찮아요.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돼요. 왜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이미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A각과 B각, 이웃한 서로 두 각이 같으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같고 얘는 어차피 얘랑 같았고 얘는 어차피 얘랑 같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같으면은 결국에 네 개가 같이 전부 다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으면 내각이 모두 90도로 같아져야 된다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근데 내각이 모두 90도다 라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둘만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네 둘이 같다면 얘네 둘의 합이 180이니까는 하나가 90, 하나가 90이 될 거고, 얘의 대각 얘는 당연히 같을 거고, 얘에 대한 얘의 대각은 같을 거고, 어차피 내각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같은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줘도 돼. 각 A가 90이라면 어때요? A가 90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뭐야? 90. 왜? 평행사변형의 성질. 얘네 둘의 합이 180. 됐어? 얘가 90이면 얘가 90이야. 대각 얘가 90이야. 대각 얘가 90이야. 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넷 중에 한 각이 90도다라고 주어줘도 네 각이 모두 90도다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쌤은 요 두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무튼 얘네 둘이 이걸 주어졌을 때, 결국 최종 목적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지면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한 거. 뭐가 같으면 돼?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은 이미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를 갖고 있잖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이 모두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AO와 BO만 같아지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AO랑 CO는 이미 같아, 평행사변형도. BO랑 DO는 어차피 평행사변형도 같다고.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AO랑 BO가 같으면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다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면은 그냥 대놓고 AC와 BD가 같아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면은 직사각형의 그 성질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정리.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는 상관없는데 최종 목적 둘 중에 하나가 갖춰져야 돼.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그 정의에 의한 조건이 만족되거나 성질에 의한 조건이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평행사변형에 추가가 되면은 걔는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조금 빠르게 볼게요. 같은 맥락이어서 평행사변형이 업그레이드해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갖출 조건, 그게 뭐야?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중요한 목적, 둘 중에 하나만 달성되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름모의 정의.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름모의 성질.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은 마름모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같은 맥락 어떻게 하면 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가 마름모의 정의죠. 그죠? 근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아도 돼. 두 변만 같아도 돼. 어떻게? 마주보는 거 말고 이웃한 두 변, A, B랑 B, C 이렇게 같으면 돼요. 왜? 평행사변형 자체적으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은 얘랑 얘랑 같다면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국에 네 변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마름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는 이런 걸 바꿔줘도 되고, 두 번째 마름모의 성질 뭐예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AC랑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도록 만드는 조건이나 아니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조건. 둘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형한테 주어준다면은 플러스가 된다면은 걔는 마름모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마름모가 되는 조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뭘 갖추면 될까요?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따로 없어요. 뭐를 갖추면 되냐?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갖추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평행사변형 상태야. 거기에다가 평행사변형한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추가해줘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근데 직사각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까지 추가해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평행사변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해요. 뭐가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평행사변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름모가 되겠죠. 이해돼? 근데 마름모한테 아니죠. 직사각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해줘요.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정사각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마름모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해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름모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해주면 그냥 마름모겠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한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추가하면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하면 마름모가 되는데, 직사각형한테 여기랑 똑같은 거 넣으면 돼요. 직사각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하면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게 마름모한테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은 얘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마름모한테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추가하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자리가 없으니까는 평행사변형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 하나랑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하나를 둘 다를 추가해줬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보죠.
등변사다리꼴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해 줬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등변사다리꼴한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추가했어. 뭐가 되죠? 안 바뀌어요. 오케이? 그냥 뭐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등변사다리꼴은 계속 등변사다리꼴. 왜? 등변사다리꼴한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쳐봐. 그러면은 등변사다리꼴이 조금 더 뚱뚱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더라도 이게 뭐예요? 얘는 등변사다리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최소 평행사변형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면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음으로 개념 볼 거는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을 볼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뭘 볼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사각형이 있어. 그러면 사각형의 중점 찾을 수 있죠. 네 변의 중점. 이 변의 중점, 여기에 길이가 같도록, 이 변의 길이가 같도록 중점,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같도록 중점, 이 변의 길이가 같도록 중점 잡을 수 있죠. 이 중점들을 연결한 사각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잡고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은 얘네들을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두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당장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만 알아두죠. 자, 그래서 빠르게 볼게요. 얘는 그냥 사각형.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 그리고 직사각형. 딱 봐도 직사각형처럼 보여요?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정사각형. 자, 그래서 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정사각형. 얘네들의 네 변에다가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한 사각형이 뭐가 되는지 볼 거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연결해서 얘네들을 연결하면은, 야, 뭐 같아요? 야, 이거 딱 봐도 뭐 같아? 라고 보이면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같아요?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요. 뭐 같아요? 평행사변형. 그림이 조금 이상했나? 자,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요. 뭐 같아요? 뭐 같아? 마름모. 오케이?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해요. 뭐 같아요?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해요. 뭐 같아요? 마름모.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요. 뭐 같아요? 정사각형.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외워두면은 좋아요. 우리도 외워두면 좋긴 해. 단원 테스트 같은 거에 나올 수도 있고 정기평가 같은 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우리는 2학년이 아니니까는 뭐 정확하게 내신 시험 때문에 외워두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외워두자. 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사평, 평평, 직마, 마직, 등마, 정정. 근데 이렇게 외울 수도 있긴 한데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림 느낌으로 보죠. 이렇게 다시 사각형은 뭐라고? 밑에 보지 말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마직, 등, 정. 됐어? 다 외웠나요? 외웠나요? 물어본다. 자, 평, 직, 등, 정.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죠. 이렇게.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던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뭐, 증명하고, 합동으로 증명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됐어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 다음,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내용.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엄청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틀리고. 자,
평행선과 넓이에 대한 얘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걔네들은 넓이가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잡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던 얘네들의 넓이 어때요? 같아요. 그죠? 넓이가 왜 같죠? 밑변이 동일해. 그치? 밑변이 같고 높이가 평행선이니까 이 사각형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삼각형이든 무조건 높이가 여기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각형들은 넓이가 어때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음.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가 되는 거죠.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거 볼까? 예를 들어서 나비 모양, 뼈 쪽, 그리고 뼈 쪽 이렇게 그렸어요. 이 두 삼각형,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어때? 넓이가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넓이가 같다 보니까는 공통부분, 자 공통부분이 있죠. 어디가 공통부분이야? 여기가 공통부분이죠. 노란 삼각형에도 포함되고 파란 삼각형에서도 포함되는 여기.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얘의 넓이와 여기를 제외한 얘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노랑이랑 파랑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같았잖아. 근데 노랑에서도 얘 제외한 부분, 파랑에서도 얘 제외한 부분이니까는 이 둘이 넓이가 같다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자, 하나 더. 평행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삼각형을, 요건 아까 봤던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그려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뭐예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같다가 된다라는 얘기. 이해돼? 당연히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 첫 번째.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긋잖아요?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보여요? 이 삼각형의 높이도 여기, 이 삼각형의 높이도 여기. 보여? 거꾸로 뒤집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얘도 높이가 여기, 얘도 높이가 여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이 같으면은 넓이가 같아진다. 이런 거. 자, 마지막. 얘가 이제 포인트. 마찬가지 개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m 대 n. 문자로 쓰지 말고 숫자로 연습하죠. 여기는 얘 길이가 2 대 3이에요. 이렇게? 자,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높이가 예각 삼각형 높이도 여기, 둔각 삼각형 높이도 여기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2 대 3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넓이비 어떻게 될까? 2 대 3. 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는 얘의 밑변의 길이의 비가 2 대 3이라면은 얘의 길이를 내가 2의 2로 두면 여기는 얘의 길이를 3의 2로 둬도 괜찮죠? 2 대 3이 유지가 되면서 길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높이도 여기,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도 여기가 되는 거죠. 예각 삼각형의 높이, 둔각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고 H.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2a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a 곱하기 높이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는 여기다가 내가 땡땡을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넓이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에 비해서 같은 거, 간단한 자연수의 만들듯이 같은 거 곱해주고 나눠줘도 되죠? 그러면 2분의 1 지우고, H 지우고 A 지우면 뭐가 남아? 2 대 3이 된다는 거예요. 넓이 비가 2 대 3이 유지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중요한 핵심은 이거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2 대 3이라면 넓이도 2 대 3이다 라는 얘기예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라면 넓이의 비도 m 대 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얘의 길이가 4고 얘의 길이가 6이에요. 근데 여기는 얘의 넓이가 12래요. 그렇다면은 얘의 넓이는 얼마인가 이런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 비가 2대 3이 돼야 되죠. 2의 6배니까 3의 6배. 얼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된다. 되게 간단한 개념 같죠? 근데 문제가 실제 도형에 섞이면은 찾기 어려워요. 헷갈려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조선을 긋기 시작하면은 되게 어려워.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높이가 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어떻다?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됐습니까?